자, 그럼 이제 암흑 같은 일제강점기를 오로지 문학적인 열정으로 살아낸 작가이자 영원한 청년 김유정 선생님의 제86주기 추모제를 거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추모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추모 공연부터 감상하실 텐데요. 먼저 바리톤 고재선님께서 내 영혼 바람되어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고재선 선생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슬퍼 나 거기 없소 그 자리에 잠든 게 아니라오 나 거기 없소 이 세상을 떠난 게 공정 말씀을 가득 채워주신 고재성 성악가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리톤 고재성 성악가께서는 서울 시립합창단을 거쳐서 프랑스 국립오페라극장의 상임 단원 등을 역임하시고 또 현재 전문 연주자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오늘 추모제에 걸맞은 격조 높은 공연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연극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인 신준철, 시낭송가 함태선, 연극인 이인자, 소설가 김진국 선생님께서 김유정 선생님의 산골 나그네를 테마로 한 연극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공연에 앞서서 산골 나그네 원작을 소개하자면 1933년 제1선이라는 잡지에 실린 김유정 선생님의 데뷔작인데요. 공식적으로 매체에 발표된 첫 작품입니다.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본격적으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전이죠. 이 산골 나그네는 쌀쌀한 가을밤 홀어머니와 노총각 덕돌이가 사는 산골의 어느 가난한 주막집에 한 여인이 찾아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연극에서 과연 어떤 원작 속에 어떤 장면을 그려낼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산골 나그네 밤이 깊어도 술꾼은 역시 들지 않는다. 매주 뜨는 냄새와 같이 쾌쾌한 냄새로 방안은 회개하다. 아이고, 술꾼은 지금말만 열심거리질 않는구만. 에? 끼니는 다 떨어져가고. 아휴, 오늘 밤 따라 가뜩이나 신나 하냐. 산골의 가을은 왜 이리 고적할까? 울타리에서 부스스하고 떨리픈 진다. 바로 그것이 귀 밑에서 들리는 듯 나직나직 속삭인다. 더운 몹쓸건 물소리. 고를 휘돌아 맑은 샘은 흘러내리고 야릇하게도 음유를 읊는다.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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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룩, 퐁. 덕분이냐? 주인어른 계세요? 누구요? 왜 그리요? 저 하룻밤만 더 새고 가게 해주세요. 어서 들어와 불째게요. 밥 좀 주랴. 아이고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나 이 밤중에 안 하고 혼자서 여기나 하시오.
잘 먹었어요. 아니, 근데 어디 사는데 이렇게 산골까지 들어왔는가? 남편이랑 자석들은 있고. 남편도 없고 이리저리 얻어먹고 담대요.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기에 주인은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하였다. 나그네는 싫다는 기색도 좋다는 기색도 별로 없이 신압으로 대꾸하고는 턱을 가슴에 묻는다. 첫 닭이 회를 실 때 그제야 마을 갔던 돛돌이가 돌아온다. 어머니, 아직 안 자는 거예요? 예, 덕돌아, 저 마을 가 자고 내일 아침에 온나. 에이. 알았거든요. 간할 때가 지났으니 돈량이나 조이 퍼질 때도 되었다.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리는지 이 술집에서는 전체 돈 맛을 못 본다. 그 잔량한 술꾼까지 씨가 말랐다. 어쩌다 전일에 퍼놓았던 외상값도 갖다 줄 줄을 모른다. 호르몬이는 열번거지가 나서 이른 아침부터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다. 저도 이제 떠나겠어요. 아이고, 고달플 텐데 며칠 더 쉬어가게요. 가야지요. 너무 오래 신세를. 아유, 그런 염려는 말고 집 지켜준다 힘치고 좀 더 누워 있어요. 네? 저 갔다 올 테니까. 백두고개를 넘어서 안말로 들어가 해동갑으로 헤매었다. 해가 지고 어두울 적에야 덕돌레는 헐부들해서 돌아왔다. 아이고, 옌병알. 아, 가을같이 돈량은 다 결감으로 간겨. 어디로 간겨? 에이? 아이고, 참. 가을같이 돈량 뭐야 이게? 어? 참. 아이고. 무엇이냐? 좀 더 받아야겠구만. 응? 좀 더 받아야겠어. 그러나 이 말도 다행이다. 아주 못 받는 이보다는 끼리때가 되었다. 덕돌레는 좁쌀을 씻고 나그네는 솥에 불을 지피어 부랴 사랴 밥을 짓고 일변 상을 보았다. 밥들을 먹고 나서 앉으려니까 어이 어디로 와. 어이 어이. 아이고, 서들어와요, 서들어와요. 아이고, 우리 앉아, 여기 앉아. 갑자기 술꾼이 몰려든다. 이거 웬일인가? 처음에는 하나가 오더니 다음에는 세 사람, 또 두 사람, 모두 젊은 죽들이다. 이내 방 안에서 술꾼들은 가정각색으로 흥이 높아간다. 아이고, 자자자. 아주머니, 젊은 갈보 사왔다지요. 저 어디 좀 보여주게요. 아, 뭔 소리야? 갈고는 갈고. 이보게, 오늘 술 좀 팔아주려. 아, 저 패들이 새댁을 갈보러 보고 횡보고 찾아온 맥이다. 새댁이 보기엔 망측스러운 일이겠지만 달편한 손님 그림자가 드물던 우리 집으로 보면 재수의 깃발 안 익었어. 네? 아, 그건 뭐요? 술국을 잡는다고 어디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욕이 아니여. 그러니 나를 보아 오늘만 좀 팔아주려우. 알았구만요. 그래요. 아이고. 모두들 술이 온몸에 돌고 나서야 대술이 잔소리가 난다. 소리를 암만 시켜도 나가되는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고개만 기울일 뿐이다. 술들이 담뿍 취하였고 방 안에서는 웽마가리 소리가 끓어오른다. 술은 연실되어서 들어가면서도
주인은 불안하여 마음을 졸였다. 겨우 마음을 놓은 것은 훨씬 밝아서다. 아이고 이게 뭐냐. 마술거리가 85전에다가 외상이 이원 각수라. 아이고 아이고 금방 부자 되겠어. 아이고 덕돌레는 나그네를 금덩이같이 위하였다. 하지만 자기의 은근한 속심은 차마 입에 드러내어 말은 못 건넸다. 나그네가 온 지 나흘 되던 날 동네 배방아를 찌어달래서 나갔다가 맥이 불려 어석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나그네 홀로 자는 방문 앞에 덕돌이 집세기가 놓여있다. 그럼 막으라는 게요. 우리 집이 굶을까봐 그러시요?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사람은 좋아요. 올해 잘만 하면 내년에는 소 한 마리 사놓을 게고 농사도 쌀로 없어 조였어. 그만하면 고만이지요. 그런데도 내가 싫은 게 아니요. 사내를 잃었으니 아무튼 어떻게지요? 아유 참 이거 놓으세요. 아 이거 놓으세요. 아유 이거 놓으세요. 저녁상을 물린 후 덕돌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나그네의 기색을 살피다가 입을 연다. 젊은 아낙네가 홀몸으로 돌아다닌데도 고상일게요. 어차피 사내 없이 못 사는 법 아니요. 응? 우리 덕돌이 심성하는 착해요. 바지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젊은 계집이 나 시집가게 소하고 누가 나서랴. 이만하면 합의한 거나 틀림없을 것이다. 혼수는 전에 해둔 것이 있으니 한시름 잊었다. 그대로 이양이나 고쳐서 입히면 고만이다. 본의원은 은비녀 사다가 각별히 색시에게 선물 내리면 되리라. 고마워요, 고마워요. 마음 잘 먹으시오. 아이고 그래야지. 금주로 나를 잡자고요. 에? 아이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장가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런 밀수록 낭패가 많다. 급시로 나를 받아서 대례를 치렀다. 한편에서는 국수를 누른다. 주인은 즐거움에 너무 겨워서 추배를 은근히 들었다. 여간 경사가 아니다. 고맙습니다. 무사람을 비집고 압박으로 드나들며 분부하기에 손이 돌지 않는다. 예, 매니가 여기 국수 한 그릇 더 가져. 아이고, 어째 어색하구만. 다시 한번. 얘야, 매누라 어서 가져와. 예 알았구만요. 아이고, 택시 여기 아줌마들 국수 좀 꾹꾹 눌러 가져다 드려요. 알았어요. 돌쇠 너 이제 나보고 해라 막말 놓지 마라. 여러 사람의 힘을 빌려 덕돌이 입에다 큰 지시짝을 물린다. 거덜끈거린다. 모두 웃음이 터져오른다. 새신랑 옷이 이게 뭐냐? 볼기짝에 구멍이 다 뚫렸다. 좋은 옷은 집에 두었다. 잘 때에는 모조리 벗어서 더럽지 않게 착착해어 머리맡 위에 놓고 자곤 한다. 어머니 그거 달아났어요. 내 옷도 없어졌고요. 에이? 아이, 그래 어디로 갔단 말이냐? 간밤에 색시랑 같이 앉았냐? 돌쇠는 방을 찍고 하도 고단해서 색시 곁에 누워 코나 떨어졌는데 오줌이 말이요 깨물이 옆에 없어요. 아이고
이런 매운망덕한. 아이고 이거 어머니 진짜. 옷 가지고 냈던 게 틀림없구만요. 아이고 이 독돌아 어여 내 줄로 가보자. 어머니 어서 가요. 어서 가요. 아이고 조정년도. 아이고 이거 어쩌냐 글쎄. 석백을 끼고 차갈길을 지나고 황산구준 산도를 비켜 내가 외진 곳에 물바간이 있다. 그곳에 거지가 혼입을 위해 거적을 쓰고 누웠다. 계집은 가져온 한복을 내려놓는다. 거지는 겹옷을 입고서 지팡이를 끌며 물방앗간을 등졌다. 골골하는 그를 부축하여 계집은 뒤에 따른다. 술집 며느리다. 계집은 불이 나게 그를 재촉한다. 그들은 강길로 향한다. 멀리 뒤에서 사람 우기는 소리가 들려온다. 죄 없이 덕돌이의 목소리는 넣기 짐작할 수 있다. 이산 저산 어디선지 지증치 못할 늑대 소리를 뒤로하고 덕돌레와 덕돌은 넋이 나간 듯 힘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어머니 여기 은비나 봐요. 이거 누가 갔네요. 공연을 펼쳐주신 신준철, 황태선, 이인자, 김진국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원작인 산골 나그네는 김유정 선생님의 초기 작품이지만 풍부하고 토속적인 어휘를 사용했고 또 당시의 안타까운 시대 상황이나 등장인물의 절실함이 잘 녹아있는 선생님만의 문체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금 관람하신 연극에서는 주막집에 호련히 찾아든 나그네와 자신의 아들을 혼인시키려는 덕돌레의 고군분투와 또 병든 남편을 위해 옷을 훔쳐 달아날 공리를 하는 나그네의 애타는 심정을 낭독극 형식으로 재구성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셨던 예술단 녹음의 식전 공연 또한 동일 작품인 산골 나그네를 테마로 한 판소리 극이었는데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판소리, 또 창작 연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해낸 공연을 감상해보니 김유정 선생님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애정이 얼마나 깊고 또 다채로운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던 공연이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김유정 선생님의 약전을 소개할 차례인데요. 김유정 선생님의 약전은 원태경 김유정 문화촌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유정 문학촌 촌장 원태경입니다. 문학촌에 위치한 신례 마을은 한국 근대소설의 큰 작가로 꼽히는 김유정 선생님이 걸었던 길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08년 2월 12일 김유정 선생님은 8남매 중 7째로 태어났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으나 1915년 7살 나이가 나던 해에 어머니를 또 그로부터 2년 뒤인 1917년에는 아버지를 여의게 됩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김유정 선생님은 글방에서 천자문, 계몽편 등 통감 등을 배웠고 서울에 위치한 제동 공립고등학교와 시문고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러나 김유정 선생님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학업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고향인 신례마을로
돌아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돌아온 김유정 선생님에게 신뢰의 마을은 마치 부모의 품과 같은 안식처였습니다. 귀향하여 야학 운동을 펼치며 고향 신뢰마을의 이야기를 소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 1933년 잡지 제1선의 산골 나그네를 시작으로 신여성의 총각과 맹꽁이를 발표하며 작가로서 문단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1935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현상모집에 손학비가 1등 당선되었고 조선중앙일보 신춘문예 현상모집에는 노다지가 가작 입선하면서 문단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한 1930년대 순수문학 동인인 부인회에 가입하여 문단 활동의 폭을 넓히기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김유정 선생님은 작품 활동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의 소설 금단 콩밭, 만무방, 솥, 봄봄, 수필, 님이 부르시도 가시는 님이, 나와 깃두라미 등 소설 11편과 수필 3편을 발표하셨습니다. 1936년에는 봄과 따라지, 이런 음악회, 동백꽃 등 11편의 소설과 수필, 5월의 산골짜기, 행복을 등진 열정, 밤이 조금만 잘라뜨면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1937년 1월 선생님은 지병이었던 폐결핵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경상, 영춘기, 따라지, 땡볕, 연기 등을 연이어 발표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세상을 떠기 직전 문호인 안니남에게 마지막 편지인 필승전을 보냈지만 그 답장을 채 받기 전에 1937년 3월 29일 29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작품은 소설 33편, 수필 12편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유정 선생님은 죽음 직전까지 문학에 대한 열망을 불태운 위대한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일은 끊임없이 스스로와 싸워야 하는 고되고 외로운 작업입니다. 그럼에도 김유정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귀중한 자산을 남겨주셨습니다. 2023년 3월 29일 완연한 봄날 선생님이 외로이 걸었던 길을 오늘 이렇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으로 김유정 선생님의 약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정 선생님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문학촌장님을 통해 간략히 들어봤는데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삶과 또 문학에 대한 열정을 끝까지 잃지 않으셨던 김유정 선생님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큰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헌화 분양 순서입니다. 먼저 김유정 선생님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꽃인 생강나무꽃을 유족 대표 김동성 선생님께서 직접 헌화하시겠습니다. 네, 선생님을 재단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께서 추모의 마음을 담아 분양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육동한 춘천시장님부터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진호 춘천시 의회 의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용호 국회의원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태경 김유정 문화촌장님, 김근문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춘천시 의회에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별로 분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법원 위원장님, 김지숙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겠으며 대표로 김법원 위원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희자 위원장님, 정재일 부위원장님, 김용각 의원님, 유한규 의원님, 정경호 의원님, 지승민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표로 정재일 부위원장님께서 분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김은기 위원장님, 유홍규 부위원장님, 권희영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께서 함께 하시겠으며 대표로 유홍규 부위원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관희 강원도의회 의원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최현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님, 권은석 춘천문화원장님, 박종서 춘천예총회장님, 김홍주 춘천민예총회장님, 김울림 국립춘천박물관장님, 그리고 서병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표로 최현호 이사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정 문학총장을 역임하신 전상국 소설가님,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참석하신 박민수, 최지순, 박종수, 최계선, 최현순, 이병욱 이사님, 또 장승진 춘천문인협회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대표로 전상국 소설가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정 문학촌장을 역임하신 이순원 소설가님 그리고 유인순 강원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대표로 이순원 소설가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근수 신동면 증산미 이장님 그리고 차종원 신동면 이통장 협의회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대표로 이근수 이장님께서 분양하시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헌화 분양을 마치고 이어서 내빈의 추모사를 들어볼 텐데요. 먼저 육동한 촌천시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장 육동한입니다. 86년 전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적 배경 속에 가난과 질병을 온몸으로 견디며 소설의 모든 걸 바친 청년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고향의 아름답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이겨내는 농민들의 땀방울을 애정어리면서 또 서글픈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이셨습니다. 또한 식민지 시대에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하층민, 도시에서 주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빈곤층의 삶을 무심한 듯 하지만 세련되게 표현해 나갔습니다. 그가 가진 시대와 인간에 대한 통찰은 특유의 문학성으로 더욱 돋보여 빛났으며 한국 문학의 새로운 가능성과 방향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의 문학혼이 타오를수록 그의 삶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1937년 3월 29일 새벽 고향인 이곳 신례마을에 만개한 동백꽃을 보지도 못한 채 하남에 있는 누이집에서 삶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영원한 청년 작가 김유정이라고 부릅니다. 2023년 3월 29일 오늘은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86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또한 지난 20년간 많은 문인과
시민들의 염원이었던 김유정 선생님의 동생이 생가 바깥으로 나와 더욱 가까이 시민을 만나는 참으로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봄꽃 같은 짧은 생에도 김유정 선생님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과 은은한 울림을 남기셨습니다. 작품 동백꽃은 나와 점순이라는 두 사람의 갈등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작인과 마름의 딸이라는 대립을 통해서 사랑이란 감정을 매개로 화해와 융화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별, 세대, 계층 이념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마땅히 나름의 연유와 그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사고 인간사일지라도 저는 적어도 우리 춘천에서만큼은 따뜻하고 남다른 배려가 있는 좋은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늘 그렇게 만들어 가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주셨습니다. 서로 배려해 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춘천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아름다운 모습은 화합과 융화의 소중한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우리 춘천이 좋은 공동체, 품격 있는 도시로 가는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김유정 선생님 앞에서 시민의 염려와 걱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김유정 선생님의 따뜻한 영혼이 춘천 구석구석으로 시민의 마음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더 큰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청년 김유정 선생님의 문화콘을 머리 숙여 기립니다. 오늘 하루는 알싸한 그리고 향긋한 동백꽃 냄새에 모두 마음과 몸을 맡기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 의장 김진호입니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20리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가면 내닿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 둘러쌌고 그 속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움푹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신뢰라 부른다. 김유정 선생님의 수필 5월의 산골짜기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국 단편문학의 대문호 김유정 선생의 고향은 이곳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에 위치한 신례마을입니다. 오늘 이곳 신례마을에서 김유정 선생의 86주기 추모식과 함께 동상 이전 개막식을 할 수 있음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육동환 춘천시장님, 김건분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최연호 춘천문화재단 이사장님, 원태경 김유정 문화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추모제에 함께하여 주신 지역 문인, 유족 및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모제는 4년 만에 통합, 개최라는 점에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갈등 없이 화합된 모습으로 원만히 운영되기를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지나간 역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스러운데 1999년도에 막수협의회를 만들고 나서 막국수를 어떻게 하면 홍보하면 될까라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 2002년도 김유정 문학촌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에 공연장이 논밭이었습니다. 논이었습니다. 우리 정삼리 이군수 이장님이 아까 헌화하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같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산골 나그네 아까도 퍼포먼스였지만 잔칫날 국수를 눌러주는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그 퍼포먼스에 정말 전통적인 전통 손틀로 막국수를 노리면서 김유정 선생님과 춘천 막국수와 연관된 그러한 작품의 세계를 여는데 같이 동참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정 문학에 담겨있는 본과 이 마을의 지역의 정서와 신뢰 마을의 혼이 담겨져 있는 문학촌 아니 문학마을이 되기를 정말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문학을 얘기하면서 관광을 얘기해서 관광 자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 김유정 문학촌이 되기를 학수 고대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춘천시의회 의원님들께 훌륭하신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의회는 예산권이 없습니다. 그 예산권은 아마도 잘 알다시피 우리 육동환 시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육동환 시장님은 정말 중앙에서부터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고 지금 다시 춘천에 와서 춘천 시민 행복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시장님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육동환 시장님의 성공이 춘천 시민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육동환 시장님과 저는 춘천 시민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동환 시장님 정말 춘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또 김유정 문학촌이 관광 자원화로 김유정 문학이 정말 빛날 수 있도록 우리 육동환 시장님 위해서 크게 예산 지원 팍팍 해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러면 춘천시의회에서는 예산 이렇게 훌륭한 이러한 자원을 이뤄나가는데 분명히 우리 의원 춘천시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냥 무조건 아마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춘천이 좀 가난합니다. 중앙에서 노영호 국회의원님께서 중앙에서 예산을 좀 많이 내려주시기를 좀 부탁해 올리겠습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시면 아마 관심 받으실 겁니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진짜 대한민국이 나온 진짜 우리 김유정 선생님입니다. 이 훌륭한 자원을 우리가 갖고 가고 우리가 이것을 성공시켜서 춘천 행복의 시대로 이끌어가는 견인의 역할이 될 수 있다면 정말 무엇보다도 더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문학촌 김유정의 기념사업회를 이끌어주신 김근본 유족 회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상국 선생님 기초를 딱 피우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거에 누되지 않게 저희가 춘천시위에서 열심히 보훈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에 가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신뢰마을 김유정 문학촌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근분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사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일일이 다 호명드리면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려드려야 할 분들이 다 자리에 계십니다. 일일이 호명해서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정 기념사업회 이사장 김근분입니다. 실로 4년 만에 김유정 선생님 동상 앞에서 제86기 추모제를 개최하게 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무척 뜻깊게 생각하면서 감회 또한 남다른 날입니다. 오로지 문학과 사랑밖에 모르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김유정 선생님 영전에 오늘 더욱 깊이 머리 숙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암울함 속에서도 순수한 작품만을 우리에게 영원히 남겨주신 김유정 선생님. 병마와 짝사랑에 지독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걸출한 문학성으로 승화시키신 선생님. 그럼에도 지난 4년간의 우리들의 여정을 돌아보면 선생님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선생님 이름이 오르내리게 해드린 점 마음 편치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서로 존중하고 다 같이 화합된 춘천 시민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육동환 시장님의 뜻과 이에 관계되는 기관들 간의 협력으로 오늘 비로소 이렇게 한자리에서 추모제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대 문인 또 시민들 또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서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박수 좀 쳐주십시오. 문명 퇴치를 위해서 금병우습을 세우셨던 선생님의 교육열도 아마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시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기념식수로 심어놓으신 느티나무가 이제는 아름드리 고목이 되어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기념사업회에서도 문학 지망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하반기쯤 금병의숙 문학창작대학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또한 한때의 역할을 마치고 떠나겠지만 김유정 선생님의 자취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그 역할에 소중한 일원이 되고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오늘 연극무대에 올려진 산골 나그네를 비롯한 선생님의 모든 작품들은 명실공히 품격 있는 문화도시 춘천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 저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8년 강원일보사에서 출발한 김유정 기념사업회와 그리고 순수 열정 하나만으로 애써주신 전상국 소설가님, 이영춘 시인님, 이무상 시인님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계, 선배 시민들, 그리고 청풍김씨, 문중이 함께 되셨습니다. 지금 추모제를 치르고 있는 이곳 김유정 문학촌 또한 선생님을 기리고자 하는 그러한 오랜 노력과 염원 속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이 모든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춘천시와 우리 기념사업회는 문학의 본령을 지키면서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전통성을 지켜나가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믿고 함께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86주기 김유정 선생님의 영전에 오늘에서야 우리 모두 마음 가볍게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유정 선생님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김정수 청풍김씨 대종회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대종회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풍김씨 대종회장 김정수입니다. 오늘 봉사담당하시는데도 불구하시고 전국 각지에서 김유정 선생 제86주기 추모제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유정 선생은 대동법을 주창하신 잠곡 선생과 현종대왕의 왕비 명성황후를 배출한 청풍김씨의 명망 있고 부유한 집안의 2남 6녀 중 위급적인 차남으로 태어나시어 금지옥엽 귀용을 받으며 유년시대를 지내셨으나 실세의 어머니를 9세의 아버지를 여기시고 형 밑에서 자라게 되었고 당시 방탕한 형은 10년 미만의 가산을 탕진하여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1929년 휘문 보통고등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지병인 늑막염 등이 악화되고 짝사랑의 아픔, 어려운 생활고로 이어지는 고통 속에서 고생하시다 1930년 고향인 춘천 신례마을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친구인 아내남이 1931년 먼저 문단에 등단하고 김유정 선생에게 글을 쓰도록 격려하셨고 선생은 3편의 소설을 아내남에게 주어 1931년 3월 제1선의 산골 나그네를 같은 해 9월 신여성의 총각과 맹꽁이를 발표하셨고 이면에 왜 아내남이 발표가 미뤄져 있던 딸아지 목숨을 김유정에게 개작해 하여 흑을 등적으로 게재 직접 조선일보에 투고하여 이것이 1935년 신천문예 1등 당선작 손학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 후 부인의 일원으로 이상등과 교본을 가지면서 봄봄 동백꽃 땡볕 딸아지 등을 발표하셨습니다. 선생께서는 1930년대에 열악한 농촌에서 쓰라린 생활과 상상할 수 없는 병마의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오로지 창작 활동에 몰두하시어 2년여 짧은 시간에 30여 편의 주옥 같은 작품을 남기실 만큼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루어내신 것은 보통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내시고 29세의 젊은 나이에 한만한 생을 마치셨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선생님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단편 문학 작가로 우뚝 서셨습니다. 많은 후배 문학도들은 선생님이 열정적인 창작 활동으로 훌륭한 작품을 이뤄내신 선생님이 숭고한 정신을 높이 추앙하며 계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모든 청풍김씨의 후손들은 성선 선생님이 극한 생활고 병마로 죽음을 이루는 고통,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끈질긴 인내와 창작의 의지로 불사르시어 주옥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신 불굴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청풍김씨의 기상이며 그 정신을 본받고 계속 이어나가야 할 자랑스러운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제86기 추모제를 맞아 청풍김씨를 대표하여 진심 어린 추모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추모제를 주최해 주신 춘천시 춘천문화재단 김유정 기념사업회 김유정 문학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추모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청풍김씨 대정원장 김정수. 네, 그리고 오늘 바쁜 도정일 활동으로 인해 불참하신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께서도 추모의 뜻을 담아 추모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대신 낭독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지사 김진태입니다. 고 김유정 선생님의 제86주기 추모제와 동상 이전 제막식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 문학사의 거목이신 김유정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금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김유정 문학촌 원태경 촌장님과 김유정 기념사업회 김근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정성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9의 나이로 작고하셨지만 봄봄, 동백꽃 등으로 한국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고 김유정 선생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9일 강원도지사 김진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허영 국회의원님께서도 조전을 보내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후배 문인들과 김유정 선생님 작품 연구에 매진하시는 연구자 여러분께서 애도와 존경을 표하는 뜻을 담아 도서 봉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원태경 김유정 문학촌장님께서 지난해 김유정 문학촌에서 발간한 문예 제1선과 김유정 문학촌 지난 20년을 이야기하다를 봉정하시겠습니다. 네, 문예 제1선은 김유정 문학촌이 지난해부터 발간하기 시작한 문예지로 김유정 선생님께서 데뷔작 산골 나그네를 발표하셨던 제1선에서 책 제목을 착안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유정 문학촌 지난 20년을 이야기하다는 문학촌 개관 20주년을 맞아 문학촌 조성과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계속해서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 발간한 제29회 김유정 기억하기 전국 문예공모전 작품집을 윤춘순 김유정 기념사업회 감사님께서 봉정하시겠습니다. 네, 김유정 기념사업회에서는 1968년 창립한 이래 김유정 문학상, 청소년 문학상 등 다양한 선양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29회 김유정 기억하기 전국 문예작품 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을 모은 수록 문집을 봉정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김양선 김유정 학회장님께서 김유정 연구논문 단행본 김유정 문학과 세계문학을 봉정하시겠습니다. 김유정 학회에서는 매년 학술활동 결과를 담아 단행본을 출간해 왔는데요. 지난해에는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요즘 누구보다 한국적인 색채와 향토성을 보여준 김유정 콘텐츠의 가치를 짚어보고 시대와 매체를 넘어선 확장 가능성을 타진한 논문을 모아서 김유정 문학과 세계문학을 펴냈습니다. 네, 다음은 김유정 추모 문집을 장승진 춘천 문인협회장님께서 봉정하시겠습니다. 춘천 문인협회에서는 해마다 김유정 추모 문집을 발간해 김유정 선생님의 문학정신을 계승해 왔는데요. 올해도 김유정 선생님의 빛나는 향토문학 정서를 이어가기 위해 꽃바람 봄눈 되어 내리다를 펴냈습니다. 김유정 선생님의 고향 후배이기도 한 춘천 문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유정 문중이자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이신 김혁수 선생님께서 희곡집 유정 봄을 그리다를 봉정하시겠습니다.
김혁수 선생님께서는 지난해 김유정의 삶을 다룬 뮤지컬 유정 봄을 그리다를 제작해서 춘천뿐만 아니라 7개 도시에 선보이면서 많은 찬사를 받으신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후배 문인들과 김유정 작품 연구자 여러분께서 애도와 존경을 표하는 뜻을 담아 도서 봉점을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춘천에서 활동하고 계신 송연순, 송연숙 시인 두 분께서 추모시를 낭송하신다고 합니다. 먼저 송연순 시인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백꽃의 노래 선미의 아련한 그리움 속으로 새벽 이슬만큼 살다간 님이시여, 동백꽃 눈물처럼 떠나신 님이시여, 그대 나이 봄꽃처럼 아까운 29이셨어라. 오늘 그대가 문신처럼 그리운 것은 님께서 그토록 그리워 목이 메이셨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만 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님이시여, 눈물 나듯 서러운 님이시여, 동백꽃 속에서 호수처럼 맑게 피는 눈물은 그대 그리움의 숨결입니다. 이른 새벽 신례마을 이편 저편에 그토록 오래 머물던 안개는 젖은 그리움으로 다가온 그대의 눈시울입니다. 님이시여, 봄날의 꽃으로 다시 피어날 님이시여, 그곳에서 평안하소서. 부디 평안하소서. 네, 다음은 송연숙 시인께서 추모시를 낭송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나무 곱사등처럼 웅크린 시간을 편다. 추곡 약수터 가는 길, 살금살금 다가가 두 눈을 가리고 누구게 하고 물으면 화들짝 놀라 향기를 쏟아놓던 노란 스웨터. 봄이면 지천으로 피는 생강나무 꽃처럼 그리움의 팻말을 건 사람 걸어 나온다. 꼬리를 치켜 세우며 다가오는 고양이처럼 선명하다. 무릎을 접고 앉아 약수를 퍼 올린다. 그만큼의 속도와 양으로
줄지도 넘치지도 않고 고이는 사람. 무릎처럼 깨진 시간의 빈자리를 호호 불어준다. 만병통치 약손으로 아픈 배 슬슬 문질러 온몸 환하게 불켜주던 사람. 한 사람의 우주이고 집이었다는 것을 늦봄처럼 깨닫는다. 생각나무 손을 잡고 약수터에 나들이 온다. 나뭇잎에 햇살 비벼 놀려 파랗게 물오른다. 이 소박한 나들이에도 꽃잎 웃음 터뜨리며 즐거워하던 엄마. 39에 멈춰선 그녀는 사진 속 봄꽃처럼 시들지 않는다. 물방울이 스며 바위터 색을 붉게 바꿔놓았다. 간절히 불러도 소실점처럼 사라지는 이름. 알싸하게 쏘는 약수가 빈속을 훑고 내려간다. 네, 이렇게 추모시 낭송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자, 그럼 추모제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정 기념점시관 및 김유정 이야기집 특별 전시실이 이달 초에 새 단장을 마치고 재개장했는데요. 김유정 선생님의 삶을 반추할 수 있는 회화 작품을 비롯해서 근현대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고유의 민속품들까지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특별 전시실이 꾸려질 수 있었던 건 춘천시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장품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기증자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고마운 기증자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유용태 전 강원 고미술연합회장님, 그리고 또 김길소 한국전래오락연구소장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안 오셨는데요. 네, 유용태 연합회장님은 천천히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증자 여러분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새롭게 단장한 기념 전시관과 특별 전시실도 관람해 보시고 또 이곳 낭만놀이동 기획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는 김유정의 동화작품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도 함께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이상으로 김유정 동상 이전 제막식 및 김유정 선생 제86주기 추모제를 모두 마칩니다.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